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석전용어스님 편지 45회차 서일보입니다. 1922년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1922년 3월 11일 재외동포 유문과 사회 반향, 300년 전 사명대사 이후 처음 있는 거룩한 사업, 조선불교의 이사 박한영의 동아일보 내용, 또 불교 유신운동을 반대하고 불교 재산을 농락하고 횡포했던 수원 용주사 주지 강대련의 명고 축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922년 4월 1일 동아일보에서는요, 사회의 저명 인사들에게 1922년 현재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의 석전 박한영 스님은요, 제일 급한 것은 조선 부자들의 각성에 있습니다. 동포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겠고,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공장을 세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무엇을 하든지 돈 없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호들이 먼저 돈을 나누어 써 주어야 되겠고, 다음에는 지방 농민들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인문의 10분의 9 이상이 농민인데, 이 농민들에 대해서 지주들은 너무 과혹하게 과다한 소장료를 받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익부하게 되겠지만 농민들은 1년을 두고 해를 써야 제대로 식량도 되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 그들을 지주까지 학대를 하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는 유리개걸하는 경우가 될 터이니, 그들이 차차 그렇게 되면 장래가 어찌 될런지 부호들은 좀 반성을 해서 소작인을 구제해 주어야 조선인들이 얼마가 아니라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소? 라고 했고요. 불교 유신회는 명고 축출 사건을 겪으면서도 석전 스님이 대표가 되어 불교 최대 장이었던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1922년 4월 19일자로 불교 유신회원 유석교회 2284명의 연설로 해서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1923년 1월 6일 날 다시 건백서를 제출을 해요. 그런데도 끝내 조선 총독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죠. 석전 스님은 1922년 4월 인안곡 초당을 방문해서 벽초와 위당의 나무수초를 보고 그 안에 내장사 시에 이어 화운하다 하는 제목으로 오언율시를 남기게 돼요. 두 사람이 멀리 유람하는데 글글마다 옛풍이로다. 눈동자 별빛에 빛나고 삼매는 시 가운데 느끼는구나. 물 따라 구름은 발끝에 날고 스님을 만남에 다른 난간에 있어라. 봄을 완상하다 나는 친구를 잃고서 그릇 가을 단풍을 기뻐하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시제에 나오는 인안곡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건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1861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던 분이시죠. 자가춘세 혹은 난곡이다라고 하고 한말의 학자였죠. 주작과 양명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또 벽초 홍명희는 충북 괴산 출신인데요. 어려서는 한학을 수학을 하다가 일본에 유학을 해서 다이세이 중학을 졸업하고 경술 국치 직후에 귀국을 해서 오산학교, 휘문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요.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또 조선일보의 소설 임꺽정을 연재를 해서 한국 역사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분이고요. 또 위당 정인보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 양명학자인 바로 난곡 이건방의 문화에서 경학과 양명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1910년에 중국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면서 신규식, 박은식, 김규식, 신채호 등과 함께 동제사를 조직을 해서 붓과 펜으로 독립운동과 동포들의 계몽에 힘썼다라고 하지요.
벽초와 위당이 함께 남쪽 지방을 여행을 하고 남유시초를 쓰면서 석전과 교류한 것이 바로 홍명희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할 때였다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보보 석전 영호스님편 제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